FTL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버퍼 매니지먼트로는 LRU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버퍼라는 것은 호스트 시스템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중간에 버퍼가 있는데 NVMe 호스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리드 라이트 커맨드가 오면 그것을 플래시에서 리드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버퍼를 두어서 버퍼에 이미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랜드 플래시를 액세스하지 않고 바로 호스트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데이터 버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버퍼를 뭐 히트가 안 났을 때 할당을 하는 방법을 LRU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스트 쪽에서 리드 라이트 커맨드가 왔는데 중간에 데이터 버퍼에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음, 버퍼를 하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 list recently used 버퍼를 어, 에빅션하고 그거를 할당을 해서 이제 낸드에서 리드 라이트에서 버퍼를 채운 다음에 호스트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낸드 페이지 사이즈는 16KB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매핑으로는 퓨어 페이지 레벨 매핑에서 페이지 대 페이지, 그러니까 논리 페이지 대 물리 페이지가 1대1로 매핑되는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매핑 가지고 있고 스태틱 매핑에서 이 논리 페이지 주소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채널에 어떤 웨이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널과 웨이의 백렬성을 이용해서 어,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채널 웨이 인터리빙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적인 논리 주소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 병렬적인 채널과 웨이로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으로는 그리디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할 때까지 프리블락을 다 소모를 하고 나중에 프리블락이 프리페이지가 하나도 없을 때 온디맨드 가비지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비지 컬렉션 대상을 정할 때도 인벨리드 페이지가 가장 많은 그런 블락을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리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맨드 셋으로는 플래시 쪽에서는 싱글 플레인 플래시 커맨드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DMA 쪽에서는 뭐 NVMe 호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서 뭐 호스트 쪽으로 TX 한다든가 호스트 쪽에서 SS 쪽으로 RX 하는 그 DMA 커맨드, 그러니까 플래시 커맨드하고 NVMe 커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커맨드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물론 그 NVMe 커맨드가 플래시 커맨드에 대비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플래시 커맨드인 경우에도 채널 웨이, 그러니까 다이별로 병렬적으로 그 커맨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이에서 커맨드가 빨리 끝나면은 처음에 그 들어온 커맨드 순서보다 더 빨리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동작 다이어그램인데요. 처음에 FTL 초기화가 되고 NVMe 호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서 호스트 커맨드가 옵니다. 그러면은 밸리드한 커맨드인지 보고 그다음에 호스트 커맨드는 이제 RX하고 TX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 버퍼에 있는지 버퍼 히트가 되는지 보고 히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미 데이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DMA 커맨드를 커맨드 큐에 넣어서 호스트 쪽으로
read인 경우에는 호스트에서 가져오고 write인 경우에는 이 버퍼에다가 호스트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버퍼에 있지 않으면 낸드 플래시를 액세스해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그 프리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낸드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커맨드를 커맨드 Q에 넣습니다. 만약에 프리페이지가 하나도 없으면은 가비지 컬렉션을 해서 프리페이지를 확보한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 할당하고 커맨드 Q에 넣고요. 그러면은 이 커맨드 Q가 만약에 풀이 아니면은 호스 쪽 커맨드를 맨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 커맨드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없으면 그때 이제 커맨드 Q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낸드를 액세스를 해서 리드 라이트를 하고 버퍼 만약 히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낸드에서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DMA 이 커맨드가 호스 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호스 쪽과 낸드 플래시 사이에 그 데이터 버퍼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데이터 버퍼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은 LRU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히트가 안 됐을 경우에 LRU 버퍼 엔트리를 선택을 해서 에빅션을 한 다음에 그 새로운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 버퍼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버퍼 상태가 왼쪽에 있는 이 상태라고 하면 호스트 리퀘스트가 만약에 로지컬 페이지 넘버 10을 리퀘스트를 리드를 했는데 이 데이터 버퍼에 없는 경우에는 LRU 아이템 버퍼 엔트리 3를 에빅션을 하고 이거를 LPN 10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버퍼 엔트리 3는 이제 새롭게 액세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MRU 쪽으로 가고 나머지가 이게 쭉 버퍼 012가 뒤로 밀리고 기존에 있던 그 LPN2 버퍼는 만약에 이게 뭔가 더티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쓰여지게 되고 이게 이제 리드이기 때문에 그 낸드 플래시에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페이지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어드레스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만약에 LPN2 버퍼 엔트리 3가 더티하다고 그러면은 이걸 먼저 라이트하는 동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버퍼가 그때 이제 어베일러 하기 때문에 그 낸드 플래시에서 읽어와서 이 버퍼에 채우게 됩니다. 어, 매핑 테이블에 대해서 페이지 레벨 매핑을 쓰고 있는데요. 어,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 이유는 랜드 플래시가 쓰기 위해서는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레이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로지컬 페이지는 피지컬 페이지로 그 매핑이 필요합니다. 이 로지컬 페이지 어드레스에 대해서 항상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쓰면 지운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어드레스에 쓰지 못하고 그거를 다른 새로운 피지컬 페이지를 할당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내 페이지 블락 그 레벨 매핑을 이용하지 않고 페이지 레벨 매핑을 이용하면 랜덤 라이트에 대해서 성능이 블락 레벨 매핑보다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페이지 단위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이해가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고 블락 내에 페이지들이 있고 이제 순서대로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로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 매핑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보시면은 로지컬 페이지 넘버 5에 피지컬 페이지 7번이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뭐 로지컬 페이지 5에 A라는 값을 쓰라고 그러면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보고 피지컬 페이지 7번에 이거를 A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로지컬 페이지 넘버 5번에 B라는 값을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7번에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프리 페이지를 할당을 받아서 예를 들어 피지컬 페이지 넘버 15를 할당을 받아서 매핑 테이블을 15로 바꾸고 이렇게 여기다가 B라는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매핑은 이제 스태틱 매핑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지컬 페이지 어드레스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피지컬로 매핑이 되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건데 그 지금 그 채널하고 웨이가 를 이용한 병렬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리빙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채널은 채널 웨이가 이제 뭐 둘 다 병렬적이긴 하지만 채널별이 더 병렬적이고 채널 내에서 웨이도 병렬적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게 그 연속해서 들어올 때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 대한 거를 LSB 가장 LSB에다 놓고 그 다음 웨이는 그 다음 LSB에다 놓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에서는 그 채널이 두 개이고 웨이가 두 개인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LSB를 가지고 로지컬 페이지 넘버 0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비트 0 LSB를 가지고 채널 그 다음 LSB를 가지고 웨이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채널 0에 웨이 0에 할당이 되고 1이 들어오면은 채널 1에 0 웨이 0이 할당이 되고 2가 들어오면은 채널 0에 웨이 1 그다음에 3이 오면 채널 1에 웨이 1 이렇게 그 피지컬 페이지가 페이지 넘버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렬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A 채널에 8웨이라고 그러면은 그 LSB 3비트가 채널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 LSB 3비트는 웨이에 할당이 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비지 컬렉션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같은 로지컬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 번 쓰다 보면은 피지컬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들이 이제 계속 필요를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거는 가비지가 됩니다. 이제 인빌리드 페이지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같은 피지컬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는 한번 이레이즈를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로지컬 어드레스 같은 로지컬 어드레스에 계속 그 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이쪽 그 피지컬 쪽에 이제 인밸리드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프리 페이지가 없게 돼서 라이트가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인밸리드 페이지를 지워 가지고 새로운 그 라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락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그 블락에는 이제 인밸리드한 페이지도 있을 거고 밸리드한 페이지도 있을 거니까 밸리드한 페이지는 이제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프리 블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 내에 항상 프리 블락이 반드시 하나씩은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할 블락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블락은 결국은 이제 인밸리드 페이지가 가장 많은 그런 블락을 찾게 되고 그 블락을 찾았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밸리드 페이지들을 이제 프리 블락 쪽으로 옮기고 이레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레이즈 된 그 블락이 프리 블락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프리 블락에서 밸리드 페이지를 옮기고 난 나머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프리 페이지들을 할당을 해서 라이트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위한 그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일단은 빅팀 블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레이즈할 대상이 되는 빅팀 블락을 찾고
그다음에 그 빅팀 블락에 있는 밸리드한 페이지들을 프리블락으로 옮기고 빅팀 블락을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비지 컬렉션에서 중요한 그 팩터는 뭐냐면 어떤 빅팀 블락을 선택을 할 거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디맨드 가비지 컬렉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어 가비지 컬렉션은 그 다이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라는 거는 채널 곱하기 웨이가 되는데 8채널 8웨이면은 64개의 다이가 있고, 각각의 다이 안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독립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다이 내에서 프리블락이 없을 경우에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가비지 컬렉션 하기 위해서 항상 프리블락 하나는 존재를 해야 데이터를 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존재하고, 빅팀 블락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빅팀 블락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은 인밸리드한 페이지가 가장 많은 블락. 그래서 이제 그리드 FTL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빅팀 가장 인밸리드한 페이지가 많은 블락을 선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밸리드한 페이지만 옮깁니다. 이렇게 4개 이거를 프리블락으로 옮기면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빅팀 블락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이레이즈된 빅팀 블락이 프리블락의 역할을 하고, 기존의 프리블락에 있는 프리페이지들을 새롭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 커맨드 셋인데요. 커맨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NVMe 쪽 DMA 커맨드, 그래서 RX냐 TX냐 해서, RX는 호스트 쪽에서 그 펌웨어 쪽으로 오는 거고, TX는 펌웨어 쪽에서 호스트 쪽으로 쓰는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낸드 쪽 커맨드는 read, 그 다음에 프로그램, erase, status check 이런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펌웨어에는 그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근데 스케줄러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커맨드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프라이티는 그 NVMe 커맨드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쓸 거냐. 이 플래시 커맨드들은 그 NVMe 커맨드가 다 끝나야지만 실행이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별로 그 커맨드 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는 뭐 채널 개수 곱하기 웨이 개수니까 플래시 다이 하나마다 이런 그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커맨드가 낸드 플래시 커맨드가 들어가면 스케줄러가 읽어보고 낸드 액세스를 해서 하나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구현시 뭐 리미테이션, 뭐 리스트릭션이 있는데요. 일단은 펌웨어가 지원하는 거는 버퍼 매니지먼트는 LRU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스태틱 페이지 매핑 지원하고, 가비지 컬렉션, 온디맨드, 그리드한 가비지 컬렉션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사항은 메타플래시는 페이지 매핑 테이블 같은 거를 플래시에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부트하게 되게 되면 그 페이지 매핑이 이제 없으니까 항상 랜드를 지운 다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어레벨링은 이제 랜드 플래시의 그 이레이즈 카운트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가비지 컬렉션 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제 아이오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채널 A 웨이에서 MLC 낸드 어레이를 할 때 유저블 블락이 리미티드 된다. MLC 낸드는 이제
셀당 2비트를 지원할 수 있어서 이제 LSB 페이지하고 MSB 페이지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면은 SSC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시면은 절반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MSB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 ECC로 커렉션이 안 되는 그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LSB 페이지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MSB 페이지 접근 시 그 데이터 에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요게 이제 BCH 에러 커렉션 엔진으로 커렉션이 안 되는 그런 에러이기 때문에, 지금 버전의 그 펌웨어에서는 SSC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량이 절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랜드 플래시 자체가 그 SSC 모드로 동작하는 그런 커맨드를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 MLC에서 SSC 모드로 바꾸는 거를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 SSC 모드를 이제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MLC 모드에서 LSB 페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SSC 모드를 에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